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해도의 정의를 알아야지 용해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의 정의도 모르면서 용해도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풀리지 않겠죠. 용해도의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용해도의 정의는 뭐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헷갈리죠? 용매가 또 뭐냐? 용매는 녹이는 물질. 그리고 용질은 또 뭐냐? 용질은 녹는 물질. 즉 녹이는 물질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단서가 있는데 온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 왜 그러냐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 용해도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뭔 소린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소금물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액은 용매에 용질을 녹인 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은 용매가 뭐냐면 물이 되겠죠. 물. 그리고 용질은 소금. 자, 이처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여기서 용매, 물 같은 걸 말합니다. 물 같은 거. 그리고 용질, 녹는 물질. 우유에 코코아를 녹이면 우유가 용매가 되고 코코아는 용질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용해도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용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질, 뭔지, 용매가 뭔지, 용해가 뭔지, 그리고 용액이 뭔지. 자, 그림을 보면 어떤 이 파란 것, 얘를 여기 넣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뭐 물 같은 게 들어있죠. 즉, 이 물 같은 누구냐면 용매에 어떤 고체, 뭐 소금 같은 얘를 넣어서 녹이면 이 녹는 과정을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돼서 용액, 즉 얘가 만약에 소금이라고 치고 얘가 물이라고 치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용해시키면 용액인 소금물이 된다는 것.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죠. 용질,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뭐 간단하게는 뭐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해는 섞이는 현상. 뭐 녹는 거. 용액은 고르게 섞인 것. 예를 들면 용질, 소금, 물. 녹아서 소금물. 뭐 이렇게 되는 걸 말해요. 자, 다음 뭐 석출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석출은 뭐냐?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 녹아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죠. 소금을 물에 녹였어. 근데 완전히 다 녹았어. 그러면 소금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온도를 낮춰주면 다시 이 소금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로 되어 가라앉는 현상. 녹아있던 것이 고체로 되는 것. 이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녹아있던 게 고체로, 녹는 거에 반대로 석출.
다음 포화 상태. 포화 상태는 용질이 녹긴 녹는데 녹아있긴 녹아있는데 얼만큼 녹아있느냐? 최대로 녹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 꽉 찬 상태. 이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하고, 요 포화 상태는 이제 좀 이따가 배울 텐데 용해도 곡선 위의 점들 모두 다가 포화 상태입니다. 용해도 곡선의 점들은 포화 상태. 자,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로축을 이제 용해도라고 하고, 가로축은 온도, 세로축은 용해도. 용해도 곡선이라는 말을 아까 봤죠? 여기 보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해도 곡선. 용해도 곡선은 왜 용해도 곡선이냐?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이은 선.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선으로 이어졌더니 곡선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나 코코아를 탈 때 뜨거운 물에다가 녹이면 잘 녹죠. 왜 그러냐면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도에 요만큼 녹았다면 30도에는 얘보다 더 많이, 45도는 더 많이. 이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녹을 수 있는 양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각 온도마다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점들을 이어주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해도 곡선을 볼 때, 용해도 곡선을 볼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곡선 전체를, 이만큼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만큼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나 뭐 이렇게 시험에서 보면은 온도가 주어집니다. 온도가 주어졌을 때 그 온도에 해당하는 용해도만 보면 됩니다. 온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30도의 소금물, 뭐 이런 말 있으면 30도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30도에 해당하는 요 점.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뭐 여기 4면은 4.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60도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뭐만 보라? 이 60만 보라는 거예요. 60을 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만나는 요점. 또 요점에 해당하는 옆으로 쭉 가면 9. 이게 바로 60도의 용해도 요 값입니다. 요 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75도 그러면 쭉 올라가서 요 점에 해당하는 여기 요 값.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 곡선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용해도 곡선 하나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용해도 곡선이 있다고 보면 이 용해도 곡선은 처음부터 이 곡선이 아니라 점들을 이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점들이 막 있었는데 얘네들을 이어준 거죠.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또는 뭐 15도에 3, 30도에 여기, 45도에 여기, 60도에 여기, 75도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선들을 점들을 이렇게 이어준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용해도 곡선. 자, 그렇다면 이제 용해도 곡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용해도 곡선을 봤더니 또 용해도가 뭔지 또 까먹었을 거예요. 용해도가 뭐냐? 위에 정의를 보면 100g에 어떻게 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포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용매 100g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용질의 양. 쉽게 말하면 물에 소금을 녹였는데 소금이 포화 상태로 될 때까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소금의 양은 몇 g이냐, 뭐 이거예요. 즉, 이 용해도 곡선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곡선이 바로 포화 상태일 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5도일 때 용해도는 얼마냐? 이런 말이 나오면 15도일 때 포화 상태는 그때 몇 그램 녹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5도일 때 위로 올라가서 그래프 위에 포화 상태일 때 여기 이 3g 이게 바로 용해도가 됩니다. 그러면 30도일 땐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그래프와 만나는 요 점, 여기 숫자, 요게 바로 30도일 때 용해도가 되고 45도일 때 또 마찬가지로 위로 쭉 올라가서 요 만나는 점, 요 점일 때 여기 숫자, 요게 바로 용해도. 60도일 때 또 마찬가지로 쭉 올라가서 여기 만나는 점 옆으로 쭉 가서 읽어주면 여기가 용해도. 75도일 때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 옆으로 쭉 가면 15g. 75도면 15g 녹으면 포화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곡선에 있을 때, 이 용해도 곡선에 있을 때 자,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요 곡선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했죠. 포화 상태.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쪽에 있을 때, 곡선 아래쪽에 있을 땐 도대체 뭐냐? 이 아래쪽. 포화 상태가 아니겠죠. 직선 위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뭐 여기 찍혔다. 또는 뭐 여기 찍혔다. 여기 어디가 됐든지 이 곡선 아래에 있잖아요. 이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불포화 상태.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3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은 얼마일까요? 3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위로 올라가면 되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서 멈출까요? 여기서 멈춰야겠죠. 그래서 30도에서는 3g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이 여기 찍혔다. 그러면 이만큼은 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 같은 거 타보면, 코코아 같은 거 타보면은 녹지 않고 막 덩어리로 남아있는 경우 있죠.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지 않는 상태. 자, 현재 여기에 점이 찍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A의 점이 찍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그래프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A는 현재 몇 도죠? 75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몇 그램 녹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현재 몇 그램 녹아져 있죠? 6g 녹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A는 포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현재 무슨 상태이냐면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A 위치에 있는 이 용액을 포화 상태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가 포화 상태로 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점을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 곡선 위에 있으면 포화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옆으로 쭉 가서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위니까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1번처럼 포화 상태가 되려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이 75도에서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75도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고 변한 것은 바로 요 6에서 12까지 변했습니다. 즉 A에서 위로 1번처럼 간 경우는 용질을 12까지 돼야 되니까 6g 더 녹인다. 이러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2번처럼 움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2번은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옆으로 가면 어차피 6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뭐냐면 온도가 변했죠. 어디까지 변했느냐? 여기까지 변했네요. 뭐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대충 그린 거라 요 눈금을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도를 요만큼 낮춰준다. 온도를 낮춰주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불포화 상태인 용액을 포화 상태 용액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다음 거. 이번에는 석출량 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출량 구하는 방법은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현재 A 점 용액 어디에 있냐면 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그러면 몇 도냐? 아니 여기 A. 그럼 이 A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화 용액일까요? 불포화 용액일까요? 그래프 아래에 있으니까 불포화 용액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온도는 몇 도일까요? 75도. 이렇게 내려오면
75도. 그 다음 현재 A는 용질이 몇 그램 녹아 있을까요? 옆으로 쭉 가면 몇 그램 녹아 있죠? 6g 녹아 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석출량 구하는 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석출량 구하기. 석출량을 구할 때는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떨어졌다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온도가 현재 75도인데 이 온도를 30도로 낮췄을 때 석출량은 얼마인가? 즉 녹아있던 물질이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양은 얼마인가?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30도씨로 온도를 낮춰줬기 때문에 A점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 30도씨로 낮춰줬다고 하니까 요 30도는 여기 있죠. 여기. A가 이동을 하는데 온도만 낮춰줬으니까 옆으로 쭉 이동해서 30도에 해당하는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근데 30도씨에서는 얼만큼 최대로 녹을 수 있냐면 요만큼 최대로 녹을 수 있죠. 그래프 위 포화될 때. 즉 30도에서는 3g 녹을 수 있습니다. 30도에서는 3g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몇 g 들어가 있냐면 원래 6g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3g 밖에 녹을 수 없죠. 그러면 6g에서 3g 밖에 못 녹으니까 3g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고체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석출된다. 이렇게 석출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식으로 하면 6 빼기 3은 3g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이 네 가지 물질의 용해도가 다 다르게 지금 곡선이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자, 교과서에 있는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질 X의 용해도 곡선이다. A는 물 100g, 용매가 되겠죠. 물 100g에 녹였는데 얼만큼 녹였느냐? 바로 여기 있네요. 자, 요 A를 가지고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현재 포화일까요? 불포화일까요? 포화는 그래프 위에 있어야 포화인데 A는 그래프 위에 있지 않으니까 불포화. 그리고 A는 현재 몇 도냐? 75도. 그리고 몇 그램 녹았느냐? 10g. 요게 그래프만 보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까요? 용액 A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포화 상태로 만들래요. 그럼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그래프 위로 점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그래프 위로 점이 이동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로 와도 되고 여기로 와도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오는 방법. 온도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즉 용질을 더 녹여주면 됩니다.
몇 그램 더 녹여주면 될까요? 현재 10g 녹아 있는데 B까지 올라오면 쭉 오면 20만큼 녹을 수 있으니까 10g 더 녹인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A에서 어디로 간다? C로 간다. 이 방법은 온도가 75도에서 어디까지 내려준다? 50도까지 내려준다. 두 번째, 온도를 낮춘다. 몇 도까지? 50도까지. 보기 볼까요? 보기. 온도를 50도로 낮춘다. 맞죠? 물질 X를 10g 더 녹인다.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해도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나오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때 이제 동영상을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길 바랍니다.